네, 안녕하세요. 이찬지에 올인을 하고 있는 건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좀 실적이 좀 부진을 했는데 좀 많이 빠진 것들이 좀 있어서 좀 제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사실 좀 나스닥이 1.5% 이상 크게 조정을 받는 상황에서 나스닥이 좀 많이 그래도 고점이었으니까 뭐 조정이었다 치고 테슬라는 어저께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컨센의 예상 부합하는 180만 대의 숫자가 나와서 어느 정도 괜찮게 나왔습니다. 테슬라가 그래도 0% 정도로 조금 마이너스 조금 한 정도로 끝났어요. 근데 오늘 우리나라 2차전지가 처음에부터 쭉 빠졌어요. 사실 에코프로비엠하고 포스코 퓨처엠 저희가 양극재 대표주들이 계속 3%씩 되다가 거의 5%씩 끝났어요. 사실 근데 LNF도 제가 요즘에 최근에 비중을 좀 많이 뭐 평소도 많이 있었지만 비중을 많이 실은 LNF도 잘 버티다가 일격을 맞았어요. 이것도 근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뭐 사실 제가 하루하루 어떻게 맞추겠냐마는 일희일비할 건 아니지만 지금은 사실 원래 최근에 뭐 양극재 섹터들이 거의 최소 2, 30%씩은 다 올랐는데 원래 지금 오를 시기가 아니에요. 근데 FEOC하고 뭐 금리 이슈 이런 것들이 뭐 다 맞물려서 지금 크게 한번 반등을 해줬단 말이에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선반영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나오는 거 보면 12월 데이터 나오는 거 보면 4, 4분기 나오면 뭐 거의 반토막이고 난리 났습니다. 수출량에 리튬 빠지지 뭐 양극재 단가 빠지지 실적이 아무래도 좀 더 4, 4분기 시즌이 집중되는 시즌이어서 최악의 시기들이 입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좀 단기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모멘텀이 없으면 절대 이길 수 없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1월에는. 근데 LNF는 저는 모멘텀이 있는 이 기업이라고 생각을 했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들이 여기 있죠. LNF는 코스피 이전 것도 있고 LG, SK 기존 거래소 수주, 노스볼트 수주, 레드우드 3자 JV권, 그다음에 뭐 테슬라 OEM 갖고 있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요 말씀드리는 이슈들이 1분기에 각 몰려 있다. 특히 1, 2월에 몰려 있다. 이런 것들은 아주 강한 실적을 이길 수 있는 강한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NFL을 계속 최근에 더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사실 지금 에코프로비엠도 가지고 있지만 에코프로비엠은 이슈를 사실 다 쓴 거긴 해요. 그래서 조금 35만 원까지 갔다가 좀 쭉쭉 빠지고 있고 한데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조정은 됐죠. 제가 조금 아쉽습니다. 어느 정도 좀 많이 빠져서. 그래서 LNF도 근데 결국 오늘도 아무 이슈가 안 나왔어요. 이거 너무나 답답한 상황인데 이게 빨리 코스피 막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코스피 이전이 뭐 물건 나간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가긴 갈 거예요 무조건. 바보들도 아니고. 근데 이제 이 파두 있잖아요. 파두 때문에 좀 더 코스피 심사 얘네가 아무래도 4, 4분기, 3, 4분기 실적이 막 꼬꾸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뭐 일부 적자까지도 뭐 어떻게 리튬을 재고를 떨이리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실적이 좀 부진하니까 얘네들이 더, 야, 니네 코스피에 올만한 실적이야? 이런 건전한 회사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충 자료를 분명히 언급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IR 주담할 때도 제가 통화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추가 자료를 보충해서 다시 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감안됐을 때 1월 초까지는 나와야 되는데, 빨리 안 나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고. 그래도 1월까지는 무조건 나온다고 최종적으로 1월에 이전까지 한다고 했으니 그래도 1월 초에는 반드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안 나와서 얘네들도 다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완전히 버티다가 이벤트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수주도 제가 IR 자료를 한번 영상 올렸듯이 지금 수주도 나와야 돼요. 이거 너무나 뭐 지금 뭐 포스코 회장 때문에도 뭐 이슈가 많긴 하지만 뭐 지금 권영수 때문에 좀 미뤄진 만큼 이 회사의 스토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벤트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얘네 LNF가 그나마 최근에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던 이유는 좀 버텨줬던 이유는 이벤트가 몰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연기금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어요. 코스피 이전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겠죠. LNF는 이 주목받을 수 있는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이게 모처럼 이렇게 시기가 왔어요. 너무나 기다리고 그 주가는 6개월 이후를 선반영한다고 하죠. 그래서 6월 달부터는 LNF도 리튬 이런 것들이 다 재고되고 똑같은 선상에서 경쟁을 다시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지난 과거들은 너무나 리튬 투자 실패했다고 말씀을 수업 없이 똑같은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 이제 오늘 그만하고 어쨌든
LNF는 주목받을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많은 분들이 제가 에코프로비엠을 별로 안 좋아한다 생각하시는데 저도 에코프로비엠이 있어요. 물론 지금 LNF의 비중이 좀 더 크지만 갭을 줄이는 것은 환영할 만합니다만 에코프로비엠도 대장인 만큼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오히려 위에 이 에코프로비엠이 내려와서 이 그림을 맞춰주는 그림은 전혀 제가 기대하는 바가 아닙니다. 이 에코프로비엠하고 좀 이제 대비한 여기가 왼쪽이 LNF, 오른쪽이 에코프로비엠인데 원래 사실 옛날에 지금 5월달만 해도 똑같았어요. 그렇죠? 100 요거 주가 가격이 그러다가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크게 상승을 하면서 뭐 거의 2배까지 가까이 갔다가 최근에 조금 1.6배까지 1.7배까지 다시 왔다가 최근에 만회를 하면서 1.34배 이건 또 결국 빠졌으니까 1.4배 정도 1.5배 정도까지 줄였어요. 그래서 에코프로비엠도 잘 버텨줘야 된다. 이게 지금 얘네들이 지금 이슈가 좀 부족한 상황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잘 버텨주길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에코프로비엠도 이제 제가 LNF가 조금 지금 아픈 손이어가지고 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에코프로비엠 이야기도 더 많이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SKIT는 제가 지난번에도 적자에서 흑자 전환할 때 좀 단기적으로 좀 트레이딩을 해서 뭐 제가 뭐 트레이딩 뭐 전문가는 아니고 사실 저도 장기 투자를 하는 마당에서 일부 좀 더 확신을 갖는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단기 트레이딩을 좀 하려고 하는데 이제 실적 시즌만 좀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분기 때는 실적이 좀 양호할 것 같아서 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건 뭐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되고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지금 뭐 멕시코 진출 발표도 하긴 할 텐데 그런 걸 떠나서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SKIT는 뭐 4분기 실적은 일단 좋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또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제가 요거는 좀 다짐같이 제가 텔레그램 하나 썼는데 올 한 해는 좀 적극적으로 트레이딩을 하려고 해요. 이거는 제가 성장주 섹터의 특성이기도 하고 배터리 섹터의 특성이기도 한 것처럼 완전히 한 번 오르면 무섭게 오릅니다. 그런 것처럼 한 번 빠지면 또 무섭게 빠져요. 이게 인정하기 싫지만 거기에다가 또 고평가인 종목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많은 애널리스트 김현수 한병원 의원이 얘기하듯이 많은 고평가 종목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좀 PER이나 이런 저평가인 종목들에 좀 더 기회를 주자라는 비중을 실자라는 그 컨셉인 거고 당연히 뭐 고평가가 되어 있는 것도 갖고 있지만 비중을 조정하고 있죠. 당연히 대전제는 장기 투자이지만 2차전지에 올인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트럼프도 뭐 또 이슈를 분명히 일으킬 겁니다. 어쨌든 반 바이든 정책으로 말로라도 노이즈를 만들 거기 때문에 사람이 열광하면 아니면 제가 뭔가 공시가 뜨고 하면 너무나 과열되면 이제 종목 간의 비중을 조정을 하는 트레이딩을 올해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런 좀 짧게 이런 단기 월 정도의 흐름을 좀 분석해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좀 자주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들이 사실 단기 트레이딩이 조심해야 되죠. 막 둘 다 놓치는 일이 있잖아. 막 여기 올랐다가 또 쩔로 갔더니 좀 내게 올랐다가 이거 아무나 쉽게 하는 건 안 됩니다. 왜냐면 제가 워낙 장에 깊숙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수급까지도 좀 보고 일일 트레이딩도 뭐 좀 적극적으로 일일 트레이딩이 아니지만 다 단기적으로 좀 월 트레이딩 정도는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좀 이런 시각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겁니다. 뭐 이거는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영원한 대장주는 없다. 그래서 워낙 뭐 작년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또 그 다음에 또 그렇게 1000%씩, 1500%씩 오를 것이라고 상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는 다시 한번 제 관점을 말씀드리고 또 유튜버도 누가 한번 이런 얘기 한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염승환 이사, 다 유명했던 이런 유튜버들 있잖아요. 근데 인기 유튜버는 다 뭐 1년짜리 뭐 그 다음에 또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다 모든 것들이 주가는 흥망성쇠가 있어요. 그래서 뭐 무조건 에코프로가 작년에 잘 됐다고 또 올해가 무조건 잘 되리라는 법도 없고 작년에 안 됐다고 해서 또 올해 안 되리라는 법도 없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거잖아요. 누가 이렇게 얘기했죠. 코스피, 코스닥의 나스닥 뭐 이런 것들이 보면
나스닥이 많이 작년에 1등 했다고 우르르 그 다음에 또 나스닥 가면 또 다 폭삭 망하고 또 코스피가 망한다고 해서 안 들어왔다가 다른 데를 갔다가 또 코스피가 확 올라가고 다 이게 물결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영원한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좀 단기적인 시각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해서 정리해 드리면 모멘텀이 없으면 이길 수 없는 단기적인 기간이라고 생각을 한다. 아무래도 실적 시즌이 좀 더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오늘 좀 비록 사실 좀 미끄러졌지만 뭐 또 나스닥이 또 뭐 어느 정도 지켜주고 하면 코스피 코스닥도 2차전지도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는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고 빌고 있습니다. 뭐 어디 또 내릴 수는 있지만 아무튼 제 시각을 말씀을 좀 드려보고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